자, 강명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강명도 교수님 모셔서 북한 상황 얘기하다가 비중 있는 인물 나오시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강화문에서 예. 한국당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아, 예. 이 추운데 정말 고생을 많이 데 예. 내일은 또 이제 보수단체에서 하고 있고, 이거 북한 상황도 우리가 점검하다가 내용이 이제 뭐 한규환 대표라든지 심재철 원내대표라든지 중요한 분들 연설할 때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선 그 중국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죠. 예, 북한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북에 대해 경고를 준 겁니까? 그러니까 경고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군사적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직접적으로 준 거나 같은데 네. 그럼 왜 이런 시점에서 지금 중국이 이런 경고를 했을까? 네. 그것도 이제 외교부 성명, 대변인 성명으로 그렇죠. 강도가 좀 높았거든요. 이번에. 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런 만큼 지금 북한이 도발할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중국도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고 계속해서 국제사회 질서를 유린하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 기본적으로 중국 때문이라고 다 인식하고 그건 국제사회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전 세계가 중국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돼 있다. 네. 중국이 그냥 결심만 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저희가 항상 아니, 한 달을 버티기 힘들다. 아니 저 기름만 끊어도요. 송유관에 들어가는 기름만 안 줘도 99%의 모든 생필품이 다 중국에서도 건너가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뭐 한 달을 버티기 힘든데 그런데도 저렇게 북한을 네. 계속해서 돌봐주고 있는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런 데서 네. 이제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그걸 뭐 입과 입술이라는 뭐 이와 입술 네. 이런 관계, 순치 관계, 네. 이런 술방치한 거네. 술방치한 네. 뭐 이런 관계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 삼척동장 또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사실 중국도 북한하고 한 4, 5년 동안 관계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 안 좋았죠. 그리고 계속 뒤통수 치고 핵실험하고 중국이 알리지도 않고 핵실험하고 계속 자기 식으로 가고 목리 부리고 네. 중국을 아예 안중에 위식도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야 이거 이러다는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김정은이를 5년간 만나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어린아이 취급하고 아주 만나주지 않았고 어린아이 취급만 했을 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가 보게 되면 김정은이가 됐을 때 2011, 2013년도에 네. 패러디 아마 뭐 싼팡 뭐 세 명의 뚱보 해가지고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막 그랬었죠. 예. 그게 그냥 전 중국에 퍼져나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비아냥거렸거든요. 그걸 하나도 사이트를 막지도 않고 인터넷에 떠들어다 통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뭐 중국말로 뭐 세 명의 무슨 쌈팡 뚱보 세 명의 뚱보 해가지고 세 명의 뚱보 부자 해가지고 아주 그 핵에 망측한 동어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게 수십 개 수백 개가 중국 인터넷 중국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뚱보라고 조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면 2018년 2월 달에 이제 그 국제사회에 나오면서 이러다가 자기네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드니까 중국의 압박도 있지 않았습니까? 2017년 12월 달에 있었던 12월 22일 날이죠. 그 2397호 유엔 제재. 강력한 유엔 제재 아닙니까? 수산물까지도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해외 나가 있는 근로자들 다 없애게 다 들여보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올림픽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하고 다시 가까워졌냐? 그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세 번 우리 임종석이랑 보냈던 거 아닙니까? 특사를 해가지고 급격히 그냥 3월부터 2월 달부터 준비해가지고 그 이제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준비해가지고 정상회담 우리만 해도 괜찮은데 누구를 붙여줬어요? 트럼프를 붙여줬잖아요. 그렇지. 예. 그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트럼프한테 정의용 실장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심부름 같잖아요. 그 친서 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한 거죠. 먹여 살린 건 우리인데 미국하고 남조선하고 남한하고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나를 빼버려. 그래서 그냥 강력하게 전화 한마디 딱 하니까 내가 그 전에 제가
우리 이봉기 TV 와서도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때 방송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자다가 그냥 잠옷바람에 뛰어간 거라고요. 김정은이가 시진핑 주석한테 야따 이러다니 완전 끝장나겠구나 하니까 어떤 말을 했냐고 많이 이제 했잖아요. 자다 그냥 바로 비공개로 그냥 기차 타고 가가지고 전격 만났는데 그때 트럼프가 아주 화려하게 선물 한 보따리 시진핑이 중국 선물 보내주고 최고 대우해주고 선물 차려난 길이만 27m. 그때 선물 쫙 진열하고 이 친구는 저 김정은은 야만한 보자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 무슨 도자기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가 당선했지 않습니까? 그때. 근데 시진핑은 자기 이제 주석 저 당좌인의 청소기 당 건물 용빈관에다가 쫙 27m 선물만 쫙 해놓고 설명해줬잖아. 시진핑이가 이설주하고 김정은이 데리고 가면서 최고 한도 해주니까 아이고 형님 나 그래 아버님 내 잘못했수다 내 하란 대로 할게요. 그리고 4번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이게부터 그때부터 이미 그래가서 중국은 오히려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김정은과 더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삶은 소대가리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 주사파 아마추어가 무슨 국제 정세를 읽을 줄 알아요. 맨날 운동권에서 지금처럼 투쟁이 나고 싸우다가 벽돌 한 장 안 올려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중추적인 자리에 다 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린 게 주사파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죠.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친북 종북 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지금 그 북한 내부 상황보다 우리 내부 상황이 더 심각해요 지금. 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신년사 보고 깜짝 놀란 게 아직도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진핑 주석과 저 김정은의 관계를 이야기한 건데 우리는 삶은 소대가리가 돼버렸고 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시진핑이가 가까워지니까 여기는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통미봉남. 우리 한국을 봉쇄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만 손잡고 중국을 뒷배경을 해가지고 트럼프하고 협상하면서 트럼프도 지금 제재 풀어 안 주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도발하고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직도 망상에서 못 깨나왔어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되리라고 우리가 여기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온다. 그게 여기서 전쟁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위기 상황도 있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거 위기 상황이죠. 위기도 그런 위기가 없는데. 이게 나라님 감사합니다. 지금 뭐냐. 문재인이 아직도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슨 북한과 평화 번영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그리고 운신의 폭을 높여가겠다. 그게 뭐냐. 미국과 결별하고 미국이 제재하더라도 우리는 독자적인 행보를 하겠다. 그럼 세컨더리 보이콧 바로 맞아버리면 우리가 달러가 유통 안 시키고 너 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하냐?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너 했다. 한 방에 가버리면 가뜩이나 지금 한미 관계가 안 좋고 한일 관계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중국하고 손잡고 북한한테 가서 굽신거리는데 미국이 좋아도 안 하는 판에 또 이제 만약시 미국의 국제사회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개성공단이라든가 공강산관광을 독자적으로 연다면 열 수는 있겠죠. 연다면 그때는 우리는 이건 정말 나라가 아마 고들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그렇게 가는 걸 가장 위험하다고 저희가 방송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지 반미 시위, 촛불 시위 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다 이인용이라는 자가 난 저 사람이 어떻게 여당의 원내 총무라는 사람이 봐요. 뭐라고 했냐. 금강산 빨리 열고 관광 재개하고 개성공단 열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냐고. 미국의 승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제사회의 승인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을 하게 되면 그 결의 위반한 나라도 똑같이 북한과 취급해가지고 세컨더리 보이콧 바로 실행한다고요. 그러면 북한을 살리겠다고 지금 캄보자, 라오스, 베트남, 태국도 지금 거기 나와있던 노동자들도 다 북한하고 그렇게 가까운 나라도 다 보내고 소환시키고 다 보내거든요. 추방시키고 그다음에 식당 다 문 닫고 있는 판인데
이 사람들 제정신이 있는가 하는 게 지금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북한과 손잡고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또다시 총선에서 이기고 재집권하겠다는 야망과 망상밖에 없기 때문에 미쳐도 한참 미쳤다는 겁니다.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되는데? 국민은 어떻게 되고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고 이거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돌아봐야 되고. 중국이 북한한테 경고를 이번에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왜 어떻게? 도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군사적 도발하지 말라. 딱 그래 잘라 말했거든요. 그러면 군사적 도발하지 말라는 거는 그런 지금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감지되기 때문에 중국이 구패 맞은 거죠. 만에 하나 북한이 새로운 전략 무기라는 아주 정말 세상이 깜짝 놀 수소탄은 아닙니다. 수소탄 했다고 했잖아요. 자, 원자폭탄 했어요. 수소폭탄도 해서 성공했다. 이제 뭐겠냐 이게? SLBM? 아니지, 중성자탄이라는 거 아닙니까? 중성자탄. 중성자탄까지 만들었다는 정보가 입수를 했거든요, 제가. 중성자탄.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거네. 새로운 전략 무기는 내가 우리 저 TV에서도 한번 비슷하게 이야기했지만 이 중성자탄이라는 것은 1961년도에 미국이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80년대 내간 정부 때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중성자탄이 배치돼 있었다고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남조선에는 중성자탄을 비롯한 핵무기가 1000여 개 배치돼 있다고 북한이 공개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중성자탄은 아주 살인적 행위고 이거 주한미군이 우리 핵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주한미군. 그렇죠. 여기 1000여 개의 핵탄두가 여기 있었잖아요. 전략 전술핵무기가 전술핵무기가 1000여 개의 핵탄. 맨날 북한의 1000여 개의 핵탄. 이번에 전쟁에 나면 핵전쟁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80년대 중반부터. 그런데 그게 기본이 중성자탄에 대한 공포가 엄청났거든요. 중성자탄이 센 겁니까? 이게 뭐냐면 요거는 포탄 조그매요. 요만한 박격포탄에도 넣고 쏠 155mm 직사포에도 넣고 쏠 수 있고 곡사포에도 넣고 쏠 수 있는 포탄과처럼 생긴 건데 이게 한 방 딱 들어오면 2평방킬로미터 엄청나죠. 그냥 2평방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2km. 어마어마하지 이거. 2km. 2km면 하면 어마어마. 2평방킬로미터는 초토화된다. 아니 생명체는 다 살상된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체만. 요만한 거 하나 박격포탄에 놓고 쏴도. 근데 이게 뭐냐 하니까 이거는 핵폭풍이가 아니고 이것도 핵탄이거든. 전술 핵무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이게 인터넷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중성자탄에 대해서. 근데 내가 북한에서 나한테 이야기한 거야 이거. 정보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게. 이 중성자탄은 우리가 원자탄이나 수소탄은 가장 살상력이 큰 게 다 초토화야 그냥 다 날려버려. 건물이고 뭐 이거 씨도 안 말해. 그냥 폭풍과 열핵 폭풍. 그다음에 열과 폭풍과 빛 아닙니까? 방사선. 여기에서 그 폭풍 때문에 이 폭발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20km 안에 있는 반경 20km는 그냥 건물까지 다 날려버리잖아요. 이 중성자탄은 열핵 폭풍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빵 튀면 방사선만. 강력한 중성자 방사선이 나가면는데 콘크리트 50cm 1m 콩 다 통과돼가지고 사람 치명타를 비는데 다 죽인다는 거예요. 방사선으로. 이 방사선으로 죽이는 게 중성자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탱크에 앉아 있는 사람도 탱크 철갑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방사선. 뚫고 총알이 뚫고 들어가고 파편이 열과 녹이는 게 아니라 방사선만 통과시켜서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무기죠. 그런데 이거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이번에 북한의 새로운 전략 무기는 중성자탄이라는 거 이제 발표한다는 거죠. 이제 조만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 15 다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SLBM도 성공했어. 자, 핵무기도 성공했어. 6번 수소탄도 성공했다고 발표했잖아요. 우리 과학자들 보기도 이건 원자탄은 더 강력한 거다. 그러니까 열핵 폭탄일 수 있다. 원자폭탄보다 조금 더 강한 수소탄은 아닐지라도. 그런데 북한의 말로는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건 지금 다 했다고. 안 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 한 게 두 가지. 새로운 전략 무기에서 인공위성에 종찰위성을 띄워서 자기 궤도에 진입시키는 거. 이게 이제 최종 핵보유국,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가는 길인데
이제 그걸 쏜다고 했거든요. 네. 그걸 쏘고 두 번째는 중성자탄이라는 게 그러면 이 중성자탄까지 만들었다고 선포하게 되면 이거 심각하죠. 이 중성자탄은 대포로 쏴가지고 미국에 날립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 대포로 쏘는 거야 이거는. 장사정포 이런 아니 데다가 그냥 로켓에다 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의 만한 거 하나씩 전술 핵무기라 그냥 우리 뭐 자- 사람 60대인데 하나 땅 나는 그냥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국을 겨냥한 거라고요. 네. 한국. 그럼 한국을 겨냥해서 중성자탄까지 만들고 99%의 살상 능력을 가진 인간한테 가장 치명적인 살상률을 가진 이 중성자탄까지 만들었다고 그거를 발표한다는데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남북 무슨 본영 뭐 한반도 평화 본영 공동체 아니 또 중국에 가서는 뭐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 그러던 이제는 또 북한하고 운명 공동체로 가갔다고 제 입으로 말하 다 좋아요. 공동체로 가야죠. 평화 본영으로 가야지. 핵이 존재하는 한 우리를 중성자탄까지 만들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저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난 예. 그리고 나서 미국은 불리하고 미국하고는 운신의 폭 미국에 이제는 관계없이 미국이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의 말 안 듣고 가겠다. 그게 지금 바라는 게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삶은 소대가리니 미친 개니 미친 소리니 오리광대니 유치원 아이들이 머리에서 나오는 소리 이런 이야기를 계속 퍼붓고 있는 게 뭐냐?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미국과 손 끊고 너 나하고 손잡지 않으면 너는 아웃이야. 이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 길로 가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국가와 국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내가 항상 머리가 비어 있는지 약간 정신이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리고 또 봐요. 이번에 신년사에서 제가 한심하게 느낀 게 우리가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기반을 구축했대. 이 사람은 항상 진짜.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자기 몽상에 빠져 있어 가지고 꿈에서 깨어나지 못해요. 왜? 자 봐요. 이 사람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에는 사람은 국민으로 안 봅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30%에서 40%밖에 안 돼요 지금. 지지한다고 아무리 그 가짜라고 해도 3, 40% 되는 사람들. 그럼 60, 70%는 뭐냐고. 거기하는 반대하고 지지 안 하는 60, 70%는 뭐냐고. 그래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그 3, 40%와 함께 가겠다고 저런 망상 속에 호독이고 있는데 자, 그래서 나라가 지금- 망하기 직전인 네, 거죠. 그래서 지금 강화문 집회 열리고 있는데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잠깐 두 번째 이 누가 청년이 나와서 지금 올리기에만 혈안이었습니다. 청년이 지금 하고 있군요. 예.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해줘야 돼요. 네, 계속해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분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대한민국을 통합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통합? 과연 지금이 아이고. 그런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유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지금. 이 추운 겨울날 예. 선거법과 그 평일날 예산안이 오후 그래요.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투표하는 표가 누구를 당선시키는지도 모르는 채 선거에 임하게 생겼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괴물 법안을 만들어내서 본인들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고 의회 민주주의고 우리의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아이고 얼굴도 작업입니다, 잘생겼고요. 아주. 예, 뭐. 예. 512조에 달하는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국가의 빚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빚 누가 갚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갚아야 되거든요. 저는. 저와 같은 그렇지.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손이 갚아야 되는 엄청난 빚, 그런 나라를 여러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요 화면은 그냥 놔두고요. 화면은 놔두시고 오디오만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젊은 분이 지금 연설하고 있는데 또 비중 있는 분들 나와서 연설할 때 또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가뜩 매운데